DIDF님이 한국의 비극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재해 사망률 1위 배달라이더, 이런 건 볼 때마다 정부 역할에 의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얘기고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별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전 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 김광진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93년도 인권운동, 고졸 주제의 인권운동 처음 1년 할 때 그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도 이제 친구인데 그런 얘기들을 걔한테도 계속 해줘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폭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좀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과 또 기업하는 사람들 생각과 또 중상층 그리고 서민층 또 빈민층들, 그러니까 하층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못 사는 분들까지 이 생각하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장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지만 정부는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주위 사람들 만나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늘 하고 그랬어요. 그러긴 하지만 그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일부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모르겠어요. 저도 국민학교 마지막 이제 거의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거의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인데,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정반대긴 한데, 한국 정부 역시도 그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 다 같이 함께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을 뽑을 때 야 너는 이런 생각해, 그럼 거의 뭐 공산주의자잖아. 어? 너 똑같이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 권력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국회의원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면은 분명히 DIDF님 말씀처럼 정부가 그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발행합니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꼭 그런 사람이 당선이 돼갖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답답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어, 마크롱은 신념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대적인 타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재명은 분명히 신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일본에 뭐 이상한 여자 아줌마가 있는데 과연 그 아줌마를 누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도 있는데 얼마나 그 사회에서 분파가 많고 얼마나 싸울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그 안에서도 또 싸우고 또 민주당하고 싸우고, 어?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이지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정부라는 역할이 어떻게 하면은 강조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DIDF님 말씀처럼 그런 고뇌를 저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지만은 헌법적으로 우리가 헌법을 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헌법에서는 또 모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 이런 조항 같은 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선인들이 헌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어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가고 여기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켜 나가고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해줘요 해도 다른 당에서 야당 여당에서 반대하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아우씨 흐지부지 이렇게 또 가고 힘이 없으면 또 흐지부지 이게 뭐 정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바꾸려면은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사고방식을 내가 맞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무슨 어떤 교육을 시킬 수는 또 그것도 없잖아요. 분명한 그거예요. 보여주고 또 그걸 실천하고 그거에 어떠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정의라든가 진실이라는 걸 분명히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저는 이해만이 나왔으니까 딱 비슷한 얘기를 하나 꺼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부산시장 떨어지고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했던 말 그 정의의 불의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의에 맞서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남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DIDF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래 세대를 지키지 못하면 망국의 늪에 빠지고 결국 그 나라는 소멸될지 모른다는 뻔한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산다는 거는 이미 살았던 분들이 그리고 국가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공부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인 환웅 시대부터 시작해서 기자조선, 신시조선, 그리고 단군조선, 그리고 나서 단군조선이 고조선이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 부여, 동여, 고구려, 동해, 옥저, 뭐 이런 식으로 한진 뭐 하다가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려, 조선 이렇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본 입장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아나키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정부주의자가 과연 애국자가 아닐까? 그건 아니거든요. 애국자거든요. 무정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무정부주의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무정부주의가 뭐예요? 만인이 이제 평등하게 살고 이런 걸 굉장히 그냥
세계적으로 보는 입장이 무정부주의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주의자라고 보면 되는 게 무정부주의자거든요. 세계 입장에서 세계 역사를 보고. 그래서 저는 무정부 그 아나키스트이긴 한데, 그 DIDF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오래 못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오래 못 간다고 하면 되게 슬프잖아, 솔직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 뭐, 이거 뭐, 조금만, 어떤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옆집 가난하고 어렵고 굶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도와라. 했던 말처럼 어떤 영화 대사거든요, 그게. 드라마인지 영화일 거예요, 아마. 영화 대사인데,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돕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 사람이 또 돕고 하다 보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만국의 길이 맞긴 한데 꼭 만국의 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슬픈 얘기다.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제 모든 사회가 아마 비슷할 건데 하나로 뭐지? 잠깐만요. 광고하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처음 당하는 거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 보편적인 사고라는 것 자체는 상식이라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굳어질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땅에 굳듯이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틀은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동안에 그 많은 나라들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노력해주면은 분명히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뭐 돈을 벌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소통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바람합니다.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딱 볼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동네도 한 분의 그 아주머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할머니라고도 하기도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마침 거의 8시부터 밤 새벽 한두 시까지 계속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그것만. 그렇다면 그분한테 떨어지는 거 거의 2,000원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한 건당. 근데 또 콜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해도 그분이 가져가는 돈이 한 8만원, 7만원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도
1년 거의 2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너무 절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리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단가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 단가 문제는 뭐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뭐 노동 그러니까 법규 자체가 조금 되게 애매해요. 이게 특수 고용 형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산재를 통해서 보상금을 좀 지원해주고 또 그 기업에 물어야 되거든요. 일하다가 진짜 장애를 얻고 배달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자체도 그 기업한테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로드러너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은 그건 빠르게 법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로드러너 자체가 너무 노예화 시스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좀 더 사회적인 통념에 있어 갖고 그 통념화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좀 더 정부 시민단체 정부하고 좀 더 노력을 해주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서서히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가 문제를 가고 명의도용은 이미 가고 있어요. 불법 명의도용이 일단은 하면은 이제 공유킥보드 걔네들부터 다 잡아놓을 거고 공유킥보드는 이제 청소년 이제 사고가 너무 많고 사회적 문제를 이슈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또 배달앱도 잡고 겸사겸사 아무 얘네들이 할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인데 그건 분명히 할 거예요. 그거는 많은 걸 하나를 하고 10개를 얻는 거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분명히 그 시스템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라이더 유니온에서 얘기했던 그건 분명히 빠르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좀 먼저 선으로 다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그분들이 혼자면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배달하다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아들이 둘, 어린 아들이 둘 유치원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생계가 굉장히 달려 있잖아요. 그 가족의 생계가. 그분들 먼저 정말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먼저 국가 정부가 이렇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나서 단가 문제를 끼어 들어가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지금 제가 또 그 단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로드로더가 뭐가 됐든 쿨 수에 대해서는 주문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매일매일 달라지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매일 어디가 얼만큼 나오고 있다 주문량이. 그러니까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쿨 양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 맞게 단가를 측정하고 그걸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시급이 만약에 지금 만 30원인가 그런데 시급이 만약에 그 정도 된다면은 최소한의 3,700원씩은 줘야 되거든요. 한 건당. 왜냐하면 20분씩 배달하고 배달 픽업지 가고 배달 조리 기다리고 배달 그지에 이제 완료하는 것까지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까지 한 3,700원 정도가 하면은 3건이면은 20분, 20분, 20분 잡았고 60분 딱 맞거든요. 최소가 3,700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다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니네들이 알아서 공정 배차를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속 유발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과로를 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게 명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배달 노조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단가 문제 껴갖고 같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단가 얘기하면서 이걸 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공정 배차 자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그 사람 그 지역에 라이더가 적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 더 벌어갈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라이더가 있는데 그렇게 니네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시스템이 없지만 일본은 명의도용은 확실하거든요.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정도를 계속 이렇게 은행 앱처럼 계속 찍는데요, 얼굴을. 그래서 명의도용 못하게 한대요. 유럽도 뭐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그 라이어 유니온 방송 보면서 그 증거 영상 다 보면서 하는데 그렇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 자체도 최소한의 그거 자체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가는 게 먼저 문제고 단가는 이제 그 현재로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고 그 단가 문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노조에 이제 어떠한 노조가 요구하는 게 뭐가 여러 가지 많겠죠. 노조가 몇 개 있으니까 그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 플랫폼 자체가 알바 형식인 건 맞아요. 외국도 아마 근데 외국은 근데 호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버라는 게 있잖아요. 우버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개인 차로 다른 사람을 수송하는 것 자체를 우버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택시처럼. 왜냐면은 택시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등록제 갖고 몇 대 한정 수량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걸 신청해서 앱을 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택시처럼 운행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형태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택시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걔네들은 그 사고 났을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사고 났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기관인들이 협약해갖고 이렇게 만든 제도나 뭐 이렇게 정책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배달업 쪽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다각화되고 뭐 이렇게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언젠가 DIDF님 말씀처럼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